야구 역사상 타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속구도 아닙니다. 체인지업도 아닙니다. 바로 타자들의 배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전설적인 슬라이더입니다. 어떤 투수의 슬라이더는 타자들이 공을 보고도 치지 못하게 만들었고, 어떤 슬라이더는 스트라이크 존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듯한 움직임으로 수많은 타자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구 역사 속에서 가장 위력적인 슬라이더를 던졌던 전설적인 투수들을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R스포츠 뉴스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엄청난 조합입니다. 특히 피칭 스타일을 보면 말이죠. 시속 90마일대 중후반의 빠른 하이 패스트볼. 그리고 날카롭게 떨어지는 슬라이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정말 현대적인 피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선구자들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압도적인 투수들은 언제나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 야구의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좌완 슬라이더 투수. 그리고 타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던 투수. 랜디 존슨입니다. 랜디 존슨의 위력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는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가진 투수였습니다. 특히 긴 팔과 긴 릴리스 포인트. 그리고 옆에서 쓸어 던지는 듯한 독특한 피칭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투구 메커니즘은 슬라이더와 최고의 궁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던지는 슬라이더는 타자들에게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 분석이 발전한 이후 연구된 자료에 따르면 전성기 시절 랜디 존슨의 슬라이더 피안타율은 대략 1할 3푼에서 1할 5푼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슬라이더 헛스윙률이 무려 40% 이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현대 야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 기술과 분석 능력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야구 전문가들, 그리고 현역 선수들까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랜디 존슨이 지금 시대에 던진다 해도 그는 여전히 리그 최고의 투수일 것이다. 아마 이 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좌완 슬라이더 투수가 랜디 존슨이라는 사실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투수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천재 투수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활동하며 90년대를 대표했던 투수. 데이비드 콘입니다. 그는 매우 변칙적이고 영리한 투수였습니다. 오버핸드, 쓰리쿼터, 그리고 사이드암. 이 세 가지 투구 폼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타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투수였죠. 그의 피칭은 정말 독특하고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각에 의존한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 타자의 스윙 궤적, 그리고 약점을 분석한 뒤 투구 각도와 암슬롯을 계속 바꾸는 굉장히 분석적인 투수였습니다. 어쩌면 시대를 앞서간 투수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수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슬라이더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구종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스비 슬라이더입니다. 마치 프리스비가 날아가듯 옆으로 크게 휘어지는 슬라이더였죠. 투수는 갑자기 사이드암에 가까운 투구 폼으로 바꾸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마치 스위퍼와 같은 궤적을 그리며 공이 크게 휘어나갑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더의 각도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각도를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의 딜리버리 동작과 전체적인 투구 폼은 한국 야구의 선동열 투수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스위퍼에 가까운 슬라이더의 움직임 역시 어딘가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공을 멋지게 던지던 투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의 투수를 현대 야구에서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대를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투수는 거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투구를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바로 CC 사바시아입니다. CC 사바시아는 대표적인 슬라이더 투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의 패스트볼은 시속 100마일에 가까운 속도까지 올라가곤 했습니다. 거대한 체격에서 강력한 강속구가 쏟아졌고 그 강속구를 더욱 위력적으로 만들어 주었던 구종이 바로 슬라이더였습니다. 사바시아는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를 모두 최상급 수준으로 던질 수 있었던 투수였습니다. 단순히 구속만 좋은 것이 아니라 커맨드 역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매우 유니크한 투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던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구종을 엘리트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구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슬라이더였습니다. 특히 오른손 타자를 상대할 때의 슬라이더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른손 타자의 백풋을 향해 깊게 파고드는 슬라이더. 마치 스트라이크 존까지 들어온 뒤에 갑자기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느낌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 각도는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물론 오른손 타자에게만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좌타자를 상대할 때도 그 슬라이더는 여전히 위력적이었습니다. 특히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는 좌완 투수 슬라이더의 이상형이라고 할 만큼 아주 완벽한 궤적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세계적인 타자조차도 이 슬라이더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타자 이치로 스즈키조차도 그 슬라이더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각도를 가진 슬라이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좌완 투수들 가운데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슬라이더를 던지는 투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소개한 투수들과는 조금 다른 포지션의 선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선발 투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무리 투수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우승 순간을 지켜냈던 투수. 브래드 리즈입니다. 브래드 리즈는 앞서 소개한 투수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슬라이더를 구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슬라이더가 수평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는 것과 달리 그의 슬라이더는 수직 움직임이 매우 큰 공이었습니다. 당시 브래드 리즈의 슬라이더는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마구급 공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커브볼이나 포크볼처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공은 아니었지만 슬라이더 특유의 궤적을 유지하면서도 아주 강한 하강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타자들은 타이밍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2008년 시즌은 브래드 리즈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 해에 그는 41세이브를 기록했고 단 한 번의 블론 세이브도 없이 완벽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자책점은 단 1.95였습니다. 이 활약은 포스트 시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월드 시리즈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2008년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기록한 세이브는 많은 팬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공 역시 슬라이더였습니다. 마치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떨어지는 전형적인 브래드 리즈의 슬라이더였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투수들은 어쩌면 야구 역사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할 투수들은 현대 야구의 트렌드를 이끌었던 살아있는 전설들입니다. 2010년대를 지배했던 위대한 투수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슬라이더를 이야기할 때 꼭 언급되는 3명이 있습니다. 강력한 하드 슬라이더의 상징. 제이컵 디그롬. 좌완 슬라이더 투수의 계보를 이어온 클레이튼 커쇼. 그리고 2010년대 최고의 투수 중 한 명 저스틴 벌랜더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3명의 슬라이더가 각각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제 각 투수의 스타일을 대표적인 장면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이컵 디그롬입니다. 제이컵 디그롬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강력한 패스트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패스트볼을 완벽하게 살려주는 구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슬라이더였습니다. 디그롬의 슬라이더는 각도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볼과 거의 같은 궤적으로 날아오다가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꺾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타자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공이 홈플레이트에 와서야 꺾이는 것 같다. 그만큼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슬라이더였습니다. 특히 슬라이더가 가장 위력적이었던 시즌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2018년 시즌. 그는 슬라이더로 무려 81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피안타율은 1할 8푼 7리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당시 디그롬의 슬라이더는 지금도 많은 야구 팬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슬라이더의 위력은 과거 전설적인 투수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투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저스틴 벌랜더입니다. 벌랜더는 커리어 초반에는 슬라이더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강력한 패스트볼과 커브볼이었습니다. 특히 2011년 그가 아메리칸 리그 엠버브와 사이 영상을 동시에 수상했던 시즌에도 슬라이더는 단지 보조적인 구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피칭 스타일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벌랜더는 슬라이더를 완전히 자신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슬라이더가 확실한 주력 구종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두 번째 사이 영상을 안겨준 시즌. 바로 2019년입니다. 이 시즌의 슬라이더 기록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슬라이더로 무려 127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피안타율은 1할 1푼 9리였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벌랜더의 슬라이더가 이렇게 위력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패스트볼과의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코스로 들어오는 하이 패스트볼을 주력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트볼과 완전히 반대되는 궤적을 가진 큰 낙차의 슬라이더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 조합은 타자들에게 정말 악몽 같은 조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완벽한 슬라이더와 패스트볼 조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투수입니다.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커쇼는 명실상부 이 시대 최고의 슬라이더 투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커리어를 떠올려보면 엄청난 슬라이더가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어깨 부상 이후 포심 패스트볼의 위력이 예전만 못해졌을 때에도 그가 여전히 최고의 투수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슬라이더였습니다. 커쇼의 슬라이더는 언제 보아도 정말 명품 같은 공입니다. 투구 동작에서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 시작된 공이 타자에게 다가갈수록 스르륵 사라지듯 움직입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커쇼 슬라이더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각도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로케이션과 커맨드였습니다. 커쇼는 슬라이더를 던질 수 있는 위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안쪽, 바깥쪽,
그리고 낮은 코스. 심지어 유인구로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로케이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공을 정확하게 제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소개한 투수들 가운데 슬라이더의 커맨드가 가장 뛰어난 투수는 클레이튼 커쇼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와 2010년대까지 각 시대를 대표했던 전설적인 슬라이더, 투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와 2020년대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력적인 슬라이더를 던졌던 투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오늘 영상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위대한 슬라이더 투수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